이거는 하체 앞면 이제 마사지 하는 법하고 쓸개골,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정경골근하고 이제 발목 쪽에 어떻게 마사지 하는지를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앞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여기 뼈가 ASIS라는 뼈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이제 쓸개골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오죠.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고, 자, 외측 관근이 있고요, 중간 관근이 있고, 내측 관근이 있습니다. 내측 관근이 있고, 이 측면에 여기 지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이쪽은 장경인대가 있고요, 여기는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안쪽에는 지금 이쪽 내측에 있는 박근이라는 거 있어요. 박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대퇴사두인데, 이 대퇴사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무릎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역할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짧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얘가 짧아지게 되면 어떨까요? 골반이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역할을 합니다. 골반을 잡아당겨 가지고 전방 경사를 만드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여기 나오는 대퇴직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대퇴직근이라는 애가 ASIS 하부 쪽에 조면에 붙어서 골반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죠? 앞으로 휘어지는 그런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합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 그 상하래, 상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의 기능을 좀 도와주는, 쉽게 말하면 같이 협응이 나와야 됩니다. 위쪽만 이렇게 늘어나도 아래쪽 고정된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한쪽의 기능 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기능 부전이 생기게 되면 뭐 힘줄이 인대가 약간 느슨하면서 파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열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단 근육을 조금 이완시켜주는 마사지입니다. 자, 일단 하는 동작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무릎 쪽으로 쓸개골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바나나 모양을 타고 내려옵니다. 바나나 모양을 타고 내려와서 가운데 쪽에. 자, 풀어주는 방법은 요 손에 장고지 좀 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4부위를 나누세요. 4부위를 나눠서 한 자리당 10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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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까지 풀어주냐면 쓸개골, 요 힘줄 있죠? 쓸개인대까지, 대퇴직근까지 합니다. 대퇴직근. 자, 이렇게 해주고, 내측도 마찬가지고요. 내측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내측도 마찬가지 풀어주고, 풀어주는 방법은 사람의 뭐 간지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손끝을 4마디를 모아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쓸개골의 외측까지 이렇게 충분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바닥 면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측은 이런 식으로 잡아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손바닥을 가지고 반대손, 한쪽 손만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좀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측 관근. 저는 10번씩 안 했습니다. 10번씩은 안 했는데, 나중에 하실 때는 최소한 10번 정도 해줘야지 근육이 자극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부가 잡히고요. 피부 밑에 있는 이제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입니다. 근막을 어느 정도 자극하려면 10초 이상은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10초 이상 끌어주려면 최소한 10번 정도 회전을 해줘야지 충분히 그 부분이 이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근육의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이제 이 앞쪽에 있는 대퇴 외측 관근 쪽 같은 경우는 허리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허리가 약간 말려가 있죠. 아까 말했던 약간 짧아지면 말려 있으면 힘이 뒤쪽보다는 앞쪽에 많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이 많이 증가되어서 이 근육이 타이트해지면서 이 무릎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기능에 의해서 이 골반의 이제 영향에 의해서 사용되는 앞뒤 근육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해서 자,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자, 한 세네 번 반복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측도 풀어주시고 자, 외측도 한 번 더 풀어주시고 외측에서 조금 더 가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 대퇴 근막 장극까지 같이 이제 작업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고 반대쪽 다리는 그냥 푸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인데 무릎은 요 쓸개골 있죠. 쓸개골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위쪽 부분은 대퇴직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대퇴직근이 있고 내측 관근이 있고 외측 관근에 힘줄들이 붙습니다. 근데 아래쪽에는 어떨까요? 티비아하고 여기에 파텔라가 연결되어 있는 쓸개건이 있습니다. 쓸개건. 근데 통증이 일어나는 자리가 보통 이제 내측 관근은 근육이 많이 형성되는데 외측 관근은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전방장사 있는 사람들이 이쪽 부분에 힘이 많이 몰리게 돼요. 몰리게 되어가지고 이쪽 부분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통증 유발이 되고 무릎 통증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를 무조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주시고 양쪽을 만져보시게 되면 요 쓸개골의 상단부 있죠. 상단부 쪽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사람마다 오른쪽이 좀 많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왼쪽이 많이 불편한 사람인데 보통 가쪽이 많이 불편하세요.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가 많이 아프세요? 아니면 여기가 많이 아프세요? 가쪽이야, 안쪽이야? 바깥쪽이요. 네, 바깥쪽에 이게 통증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측에 근육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근육이 바깥쪽은 근육 형성이 아니고 여기서 내려오는 장격인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측 관근 자체가 비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외측 관근이 아니고 외측 측부인대가 비골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이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때 우리가 안쪽은 잘 가동이 안 되는데 바깥쪽은 가동이 조금 생기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내측 이제 골격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가는 방향에 움직임을 약간 제어를 하고 있는데 바깥쪽은 비골이 약간 위에 있어서 움직임의 가동성이 조금 다른 부위보다 내측보다는 조금 더 가동성을 더 많이 뛰게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외측에 힘이 조금 많이 쏠리고 통증도 많이 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어깨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어깨 설명하면 해박속을 제가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가동성이 좋은 부분은 그만큼 가동성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통증이라는 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풀어주는 방법은 무릎 살짝 올리세요. 여기 한 30도 정도 세운 상태에서 방금 45도 지금 네 군데를 손끝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손끝으로 물려주시고 자, 반대쪽도 이렇게 잡아보시고 자, 외측도 마찬가지고요. 외측에는 여기 비골뼈하고 연결된 사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 여기도 인대 같은 애가 찌꺽찌꺽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찌꺽찌꺽거리면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자, 반대 내측 같은 경우는 이제 엄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쓸개골 주위를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쓸개골 주위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충분히 주위의 조직이 안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면 좋냐면 한 5분 정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5분 정도. 이제 그 정도만 풀어주시면 무릎에 어르신들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정리할 때는 이 손바닥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손 전체를, 테두리 전체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십니다. 여기 만지면 안대측에 약간 찌꺽찌꺽 거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주면 이런 것들을 조금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대퇴사두 마사지에서 이제 쓸개골 마사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이 짧아지면 무겁게 느껴져요. 쉽게 말하면 다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오래 걷는다시는 분, 그 다음에 장시간 서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무릎 주위 근육, 여기서 대략 한 10cm 위에 위 부분만 풀어주셔도 충분하게 무릎에 대한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마사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씩 이제 밑에 정경골근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골근 쪽에 내려가기 전에 잠시만 한번 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정경골근 쪽입니다. 아래쪽 다리인데, 자, 여기 푸실 때는 다리를 이렇게 90도 정도, 발목을 90도 정도 좀 세운 상태에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기가 이쪽 근육 있죠? 자, 이 경골이랑 뼈가 있어요.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측면에 있는 근육입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영상 카메라를 다시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받친 상태에서 이 경골뼈가 있고 이 비골뼈가 있습니다. 근데 비골에는 비골 라인의 근육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골 안쪽에는 여기 보면 헤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뼈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경골 라인 따라서 와서 어디로 오냐? 엄지발가락 쪽으로 들어와요. 엄지발가락이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통증이 많이 나는 자리죠. 아까 말했던 전방경사가 생기게 되면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무릎에 부하가 말리게 되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쪽 정강근육에 정경골근 쪽에 이제 붙어있는 근육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져, 압력이 많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이 많이 가해진다는 말은 여기 주위에 근육이 어떨까요? 근육이 많이 타이트해집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자, 허리에 통증이 있어요. 골반이 이렇게 돌아갔어. 앞쪽으로. 골반이 앞쪽으로 돌아갔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중심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뒤꿈치보다는 앞꿈쪽 힘이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쏠리게 되면 그럴 때 다리가 좀 꺼일 수 있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들어 올린 힘이 약해질 수가 있겠죠. 보세요. 골반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골반뼈 위로 가게 되면 이 드는 힘이 좋겠죠. 그런데 반대가 됐어. 이렇게 됐어요. 뒤쪽 근육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가동되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뼈 올라가게 되면 다리를 들어 올린 힘이 좋아지는데 골반뼈 밑으로 빠졌어. 이걸 엔테리어 틸팅이라고 합니다. 엔테리어 틸팅, 전방경사를 하는데, 이 전방경사에 의해 가지고 대퇴사두의 힘이 많이 가해지고 그 압력이 여기에 있는 앞쪽에 있는 정경골근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일단은 뼈를 따라서 천천히 풀어 내려갑니다. 뼈를 따라서. 그럼 상당히 아픕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아픈데 그래도 조금씩 엄지손가락 살짝 눌러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통증이 많이 심한 분들이 있으면 이제 얼굴을 봐가면서 안 아프다면 조금 압력을 더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발목뼈 요거 밑으로 내려올 때 한 5cm 정도, 한 10cm 밑으로부터는 이제 힘줄 같이 상당히 단단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이 친구, 여기 있는 친구도 좀 많이 통증이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발목으로 내려옵니다. 발목은 쉽게 말하면 내측에 있는 그러니까 복숭아뼈라죠. 복숭아뼈 내측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측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 가쪽에 안 풀었으면 한 번 더, 요거 라인에서 약간 옆에 한 번 더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푸셔도 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일단 근육은 지금 우리 요게 이게 발 쪽에 그죠? 토시 부분, 이 부분은 조인 부분까지 풀어주시고, 밑에 부분은 아무래도 통증이 좀 많이 다르니까 요 토시 여기 조인 부분 있는 데까지만 풀어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강하게 굳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뭐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수업에는 이 오일 가지고 이제 푸는 방법을 같이 이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좀 아픈가 봐요. 발목 삐어. 그러니까. 자, 그다음 다시 이 주위를 다시 풀어줍니다. 아까 발목을 이 친구가 삐었다니까 골반 이쪽 상태입니다. 자, 삐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발목을 이렇게 삐죠. 삐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목의 인대만 나간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정강이 뼈가 내려오는 뼈가 뭐냐면 거골이라는 애가 있어요. 거골이라는 애가 있고 뒤꿈치 뼈를 종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받는 뼈가 어디냐면 거골이에요. 거골이고 이 거골에서 족궁이 형성돼요. 뒤꿈치 뼈가 있고요. 거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발목을 삐게 되면 요 비골이란 뼈가 있어요. 비골이란 뼈하고 거골이란 뼈에서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100% 파열돼요. 이렇게 우리가 발목 삐게 되면 내전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전되면서 파열되는데 요 인대가 뭐냐면 앞쪽에 있는 거골하고 비골간 인대에서 전거비 인대랍니다. 전거비 앞전자고요. 거골의 거자고 비골의 비자입니다. 그래서 전 앞에 있는 거골하고 비골간 인대, 정거비 인대. 자, 이 애가 100%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파열되면 여기 부분 인대가 많이 손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또 비골하고 종골하고 비골간 인대.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종비 인대가 돼요. 종비 인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파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측면에서 내려오는 비골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건 경골근이었죠. 방금 제가 풀었던 부분은 경골인데 이 측면에 보면 비골뼈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비골 골두에서부터 복숭아뼈가 쭉 연결되는데 이 뼈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골두부터해서 타고 내려오는 뼈가 뭐냐면 장비골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장비골근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여기를 좀 손끝으로 가볍게 우리 목 풀듯이 경추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발목에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힘줄이 좀 짱짱하게 많이 잡혀요. 자,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여기까지 풀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쭉 타고 와서 얘는 어디 붙냐면 여기부터요. 여기. 그럼 어떻게 해요? 발목이 내전이 되면서 복숭아를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여기 있는 힘줄들, 요거는 근육이고 근육하고 뼈에 붙는 애, 그걸 힘줄이라죠. 힘줄의 파열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목을 삐게 되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인대 나갔다. 그죠? 인대가 나가는데 인대는 무조건 나가지만 그와 유사하게 똑같이 나가는 부위가 있냐면 근육하고 힘줄 사이, 발목에 연결되어 있는 힘줄들도 같이 파열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발목 삔 사람은 자극하게 되면 힘들겠죠. 그래서 발목 삐었을 때 처음에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냉찜질을 해주셔야 되고
좀 시간이 지나 한 20분 정도 이 조직이 안정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마사지가 할 수 있는데 도수 치료가 할 수 있는데 좀 볼게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자, 발가락을 살짝 잡아당기고 자, 당겨보게 되면 잘 더 당겨보세요. 더 이게 힘줄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네 발가락 편근이라고 얘가 이제 정경골근입니다. 이쪽에 타고 내려오고요. 요거는 장무지 신근,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네 발가락 편근이라고 여기에서 힘줄이 나눠지는데 양말 신어야 되겠네. 발가락이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주위에 있는 힘줄 장지신근이랑 긴 네 발가락 편근도 같이 파열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살짝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마사지 못하는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자, 경골근은 제가 아까 풀었던 거 좀 빨개져 있죠, 그죠? 빨개지는데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요. 이렇게 타고 내려요. 힘줄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힘줄이 많이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타고 내려요. 이렇게 타고 내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비골근은 이렇게 와요. 이렇게 해서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오게 돼요. 단비골근 여기서 내려와요. 여기서 내려 여기 오고 여기 보면 힘줄이 만져져요. 힘줄이 만져지고 정경골근인데 자, 후경골근 같이 설명 좀 드릴까요? 요거 뒤쪽에 와서 다시 할게요. 뒤쪽에 와서 일단 하는 김에 할게요. 자, 이게 이거 할게요. 자, 앞쪽에 보시면 아까 여기 정경골근인데 경골뼈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앞쪽에 있대서 앞전자입니다. 그래서 전 앞에 있는 경골에 붙어 있는 근육. 자, 이거는 후경골근입니다. 후경골근. 여기 안쪽에 있겠죠. 안쪽에 포진돼 가지고 실제 척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타고 내려와서 아까 정경골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복선 뒤쪽으로 와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뒤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자, 그래서 이 근육은 후경골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근육의 기능이 있어요. 발바닥에 이제 족저근막염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 아킬레스건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의 기능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을 이렇게 발바닥을 저측 굴곡을 만드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측 굴곡.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배측 굴곡이 되겠죠, 그죠? 배측 굴곡 시 이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후경골근하고 비복근, 가자미근이 같이 이렇게 늘어나야지 어떨까요? 발이 이렇게 접혀지겠죠. 이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연속해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거 발목 운동까지 발목 교정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동작이죠. 발목을 굽히는 동작. 굽히는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근육이 짧아졌어. 쉽게 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비복근 가자미근이 짧아져 가지고 안 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얘가 짧아지는 운동을 하는 애가 누가 있을까요? 발끝으로 움직이는 애들. 쉽게 말하면 발레 같은 애들. 발레 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찌개발 많이 세우는 사람들. 그죠? 그런 애들은 이게 짧아지겠죠. 그 다음에 유아들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보행하는 친구들이 힘이 안 정해지니까 얘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고 걷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 한 2, 3세 정도 걷는 보행 패턴이 안 만들어졌을 때 이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통증이 많이 심하게 따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통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육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되는데 비복근 마사지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저번 시간 수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거론하진 않는데 나중에 통증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정도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요 경골근하고 후경골근, 정경골근, 그 다음에 발목의 가동성, 그 다음에 이 발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비골이 있고요, 경골인데 비골뼈가 약간 길어요. 길다 보니까 발목의 안정성이 어떻게 돼요? 외전보다는 내전이 잘 되죠. 그죠? 내전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외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배측 굴곡을 이거를 복부로 합니다. 복부로 하니까 배자 시켜요. 앞쪽으로 당기는 것을 배측 굴곡, 밑으로 내리는 것을 저측 굴곡이라고 해요. 그럼 배측 굴곡을 하는 이 동작이 잘 안 될 때 원인이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비복근, 가자미근, 그 다음에 전경골
있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이거는 조직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 거골이란 뼈가 앞쪽으로 돌출될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 돌출돼 가지고 이 동작을 막아주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목 교정을 해야 되겠죠. 올려가지고 자 이거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뼈를 움직이려 하면 주위 조직이 너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골격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을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근육을 조금 풀어주시고 힘줄도 좀 자극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극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약간 부어 있어서 너무 하시기 힘들고 반대쪽 다리에서 제가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만지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부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 라인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고요. 그다음 복사뼈 위쪽으로 오는 애가 어디 있으면 여기 이렇게 오는 애들 여기서 이렇게 오는 애가 누구냐면 장비골근하고 단비골근입니다. 장비골근, 단비골근. 그 다음에 장지신근은 네 발가락 이렇게 발가락 하나하나로 가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은 독립적으로 갑니다. 엄지발가락 힘줄은 여기 보면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당겨봐. 엄지발가락. 자, 이렇게 더 당겨보세요. 90 세우 상태에서 여기 올라오죠, 그죠? 여기 얘가 지금 장무지 신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일단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로 드리고 나중에 실전할 때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워 있으세요. 자, 이제 왜 조금 쉬었냐면 한쪽 다리가 이게 통증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쉬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좀 취해주고 반대쪽 다리 푸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도 네 마디 붙입니다. 간지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가볍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가운데 대퇴식근 사람에 대해 근육 형성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대식근 풀어주시고 내가 버티는 자, 허리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측 광문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간지럼 많이 타시는 분인데 그럼 이 주위를 조금 빼고 요 위알만 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측면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 그 다음에 장경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지금 이 친구도 이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무겁다는 말은 근육이 짧아져 있다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느껴보세요. 조금 좀 무겁다고 느껴진 부분을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상당히 좀 가볍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무겁게 되면 몸 전체를 잡아당기죠. 근육이 수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축하는 근육을 좀 확장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안쪽에는 박근이 있는데 살짝 바깥쪽 내세요. 돌린 상태에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이쪽 내측 여기도 내측이 안 좋으십니까? 네. 자, 내측은 어때요? 좀 덜 아프지? 네. 그죠? 자, 여기서 쓸개골 하단부 여기입니다. 이쪽에. 근데 여기는 아래쪽은 좀 아플 수 있어요. 아래쪽은 위쪽 부분보다 아래쪽이 어떻게 근육량이 약하죠. 약하다 보니까 압력을 받다 보면 얘네들이 조금 이제 찝히죠. 입힌지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바깥쪽. 그다음 측면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하고 외측 측부인대도 같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주인은 이거 무릎에서 대략적으로 한 10cm 위쪽 여기를 좀 많이 풀어주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고 한 번 더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어디에 붙으냐 쓸개골에 다 붙어있어요. 쓸개골 상단부에 대퇴사두근이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풀었냐면 힘줄하고 근육이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그 연결되는 자리를 같이 조금 풀어주셔야지 충분하게 근육이 이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덜 받게 되고 나중에 부하가 걸리더라도 해소되는 부분을 조금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풀어주시고. 제가 했던 방법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등경 부분은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발바닥 90도 맞는 데서 엄지손가락, 이 경골뼈 따라서 가면 되죠. 그죠? 경골뼈 따라서 천천히 눌러주죠. 천천히. 그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네 발가락 편근 장제신근 쪽도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경골근 바로 옆에 보시면 돼요. 중첩 다 되어 있습니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골 라인에 붙어 있는 장비골근, 그 다음에 단비골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뒤로 들어가면 또 가자미근 잡혀요. 가자미근 있고. 자, 그 다음 안쪽에 이 부분 쪽에서 통증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많이 걸려요. 저항이 생겨요. 자, 이런 부분. 여기는 가자미근은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후경골근이 되겠죠. 후경골근이 있고요. 그래서 복숭아 타고 이렇게 내려. 아까 정경골근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목 좀 잡아. 이쪽에 뻗어서 해볼게요. 뻗어서. 자,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발목에 좀 묵직한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 자, 그 다음에 이쪽 이거 좀 당겨봐. 당겨보시면 이쪽은 좀 잘 올 것 같네 보니까. 자, 힘 빼보시고, 자, 당겨보세요. 여기 굵직하게 잡히는 것들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 앞쪽 빨간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보시면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전 경골근 쪽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요거는 후경골근.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은 무지신근. 긴 발가락, 엄지발가락 관계만 발가락, 나머지 네 발가락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파열이 될 수 있다. 하게 되면 일단 양쪽 아래쪽에 있는 양쪽의 복숭아뼈 가운데 쪽을 조금 많이 풀어주시면 발목이나 이런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비골뼈 라인이 뒤쪽이 되죠, 그죠? 뒤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발목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또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찍어서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